스테디하게 오랜 기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. 요새는 이제 이 코필러가 되게 적합한 경우들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매부리가 살짝 있는데 요것만 조금 해결하고 싶다. 그러면 그 꺼진 부위만 살짝 채워주면 되게 간단하고 만족도도 되게 좋아요. 그런 경우면은 하는 게 낫죠. 하는 게 나은데 이제 피부가 필러든 보형물이든 볼륨을 안에서 넣어주면 그걸 피부가 계속 누를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보형물이란 건 모양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눌러도 모양이 그대로인 거고, 필러는 아무리 단단하고 잘 버틴 애들을 넣었다 해도 계속 눌리면 퍼지게 되죠. 그래서 코필러를, 콧대 필러를 맞았는데 딱 좋아 그랬는데 시간이 경과했더니 뭔가 예전 같지 않아. 그래서 또 맞았지. 또 좋아. 근데 또 예전 같지 않아. 반대로 그래서 부담 없이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알아보는 면에 있어서는 필러 되게 괜찮다고 봐요. 근데 이게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, 또는 여기서 더 화려하게 가고 싶다, 내 마음이 확실해졌어, 그럼 이제 그때 코 수술을 결정해도 되죠.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 신세경 씨 언급이 제일 많고요. 거의 가장 스테디하게 오랜 기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. 요새는 이제 카리나 씨 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. 이제 어떤 뭐 게시판이나 어플들의 이제 동향을 보면, 그래서 제가 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신세경 씨 브이로그,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한참 틀어놓고 본 적이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다. 너무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 예쁘다. 약간 그런 거 있죠. 틀어놓고 있으면은 약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즉 예쁜 코라는 건 사실 이 코 덮고 있는 껍데기 있죠. 전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,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선호도는 약간 작은 듯한데 오똑하고 끝이 살짝 솟아있는 라인이 선명한 코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이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피부가 조금 얇은 편이어야 돼요. 근데 저도 코 피부가 두꺼운 편인데, 코 피부 두께감이 두껍고 그 밑에 소위 말하는 복코 조직이 많으면 그거를 원래 타고나게 피부가 얇고 조건이 좋은 피부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.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아쉬운 점이죠. 한계성이 있고.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복코인데 복코 느낌이 안 나게 작고 예쁜 코로 가고 싶다. 제가 상담을 들어봤을 때 그런 니즈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. 말 그대로 작고 예쁜 코를 해주세요. 오케이, 그러면 뭐 살짝 올리고 살짝 라인만 잡으면 되겠네 하면은 뭐 변한 게 없어, 막 이 말씀을 하세요. 분명 이전보다 약간 작아졌는데 원래 복코였던 느낌이 싹 해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거는 내부에 우리가 조작한 연골이나 연골판을 덧대서 높이를 올려서 더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가 두꺼운 거야. 마치 아주 두터운 가죽 자켓을 입고 있다고 해야 될까? 아니면 뭐 어떤 아주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잘 해결이 안 되고요. 그래서 그게 해결된 것처럼 확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려면 코끝을 확 뽑고 콧대 라인도 좀 넣고 내 코가 뭔가 슬림해졌구나, 이런 체감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너무나 예쁜 아이디얼하게 이분 코처럼 해주세요로 모두가 갈 수 없다. 그 부분이 이제 아쉬운 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. 보형물의 종류는 이제
아주 다양하진 않은데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요. 콧대 쪽을 먼저 보면 콧대 보형물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실리콘 보형물이에요. 실리콘 보형물은 오래 쓰이기도 했고 모양 내기에도 좋고 다듬기에도 좋고 나중에 재수술할 때 제거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. 그 외에 실리콘 외에는 이제 고어텍스라는 재질도 있어요. 고어텍스 재질은 실리콘만큼 미리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게 각자 코에 맞춰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. 그 모양을 많이 내려면 이렇게 계속 다듬고 파고 자르고 해서 맞춰보고 여기 다른 애 또 자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대신에 고텍스 장점은 올려놨을 때 실리콘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약간은 미끌미끌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움직여져요 라는 불만사항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텍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훨씬 적어요. 딱 붙어 있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재수술로 제거해야 될 때는 고어텍스가 훨씬 조금 불편하죠. 너무 딱 붙어 있고 그런 면이 있고요. 그 다음 이제 코끝 보형물은 예전에는 이제 코끝 보형물도 실리콘을 많이 썼었는데 코끝이 워낙에 이제 텐션이 많이 가는 부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리콘이 만약에 염증이 났는데 뚫고 나오는 경우 그럼 이게 뭐야? 다들 그게 너무 유명하게 깜짝 놀라는 사진처럼 돼서 그래서 코끝 쪽에 실리콘 쓰는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. 그래서 코끝 쪽은 주로 이제 자가 연골 위주로 연출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중격 연골, 귀연골, 그다음에 늑연골 이렇게 있겠죠.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 좌우를 나누는 넓은 판 같은 연골인데 거기 주요 뼈대만 남기고요. 가운데 불필요한 데를 채취를 해서 우리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주고 위에 얹어주고 하는 거고요. 귀연골로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늑연골로도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늑연골을 쓸 때는 보통 아주 작은 코에서 아주 화려한 결과를 원하거나 또는 이전의 다른 연골로 썼는데 재료가 부족하고 더 화려한 결과를 원하거나 등등의 상황일 때 이제 본인의 자가 늑연골을 쓰거나 아니면 기증받은 늑연골을 쓰거나 하는 것이죠.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.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는 된다, 요거는 안 된다, 뭐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그런 기준이 없으시면은 제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될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또 제안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.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상담을 오실 때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 혼자 공부를 해 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인데요. 어쨌든 최대한도로 저를 만났을 때 아이씨 여기를 괜히 가가지고 내가 후회가 된다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인 것이죠.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.